대표는 배진식 선생님이신데요. 예, 문재인 해외유랑 연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해외병인과 관련해서 같이 활동하신 내용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공청회 참석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 해외 입양연대 대표 배진식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장님입니까, 당사자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 일을 한 지는 17년 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이 입양을 받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국이면 다 영어를 하겠지 하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입양인들은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어번 해외 입양을 담당해서 그들의 친구로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서 제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정도로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장성탄 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86년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폴트를 통해서 프랑스로 입양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80년대에 많은 입양인들이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 50대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여러 신체적인 유전병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장성탄 씨 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NCRC의 부모의 유전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성탄 씨가 그 유전 정보가 있어야지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치명적 불면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유전 정보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친모는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장성탄 씨는 이후 자살 시도, 환각, 한청, 공황장애에 빠져서 지금 생사를 가르고 있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친구고 매일매일 그들과 카톡하고 메신저하고 전화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리안 씨는 2주 정도 단식을 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엄마가 거절하면 유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저는 내일도 17개의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요. 프랑스 입양인 마리옹 씨는 엄마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한국에 왔지만 그 사이 엄마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만남을 거부해서 지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40년 정도 기다려서 한국의 부모를 만나고자 왔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국어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번역기가 생겨서 그나마 몇 명 이렇게 조금씩 연락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방송국이나 기자들도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사연은 거의 다 묵살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은 없고요. 현재 그 언어적인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자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출생의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국제 인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입양인의 후손, 즉 자녀 역시 중대한 의료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부모 세대의 유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발생한 입양 기록의 부실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정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제3항은
입양인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의료적 사유가 있을 경우 신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서 제가 이것을 다 읽는 것보다는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살, 8살, 9살 제 친구들이 해외에 도착하는 그 날로부터 듣는 첫 번째 말은 지금부터 한국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한국어를 다시 배우려고 프랑스에 있는 14개 한글 학교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10년 동안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상하게 똑같이 외국인과 한국 입양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한국어를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어렸을 때 언어가 단절됐던 그 트라우마, 아까 신서빈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지만 부모의 나이대에서 다시 한국어를 시작할 때, 즉 4살 이후에 한국어를 한 이후에 완전 단절된 후 다시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과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은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에 와서 어떤 말을 대변할 것도 없고요. 어떤 아무 기관도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호소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아이들 밥 해주기 전 시간에 2시간 정도 불어로 이제 대화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부모를 충분히 찾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개인은 굉장히 많은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요. 조속히 좋은 법이 개선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